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국가에서 챙겨주는 것도 없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시군구청 담당자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 명단 앞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왜 아직도 신청 안 하셨을까? 전화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전체의 37%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분 중 6분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알고 있다고 답한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신청까지 한 분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안 될 거야. 국민연금 받으니까 중복은 안 되겠지. 이런 생각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전부 오해입니다.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고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일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정작 받으셔야 할 분들이 못 받고 계시다는 걸 말이죠.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8세 할머니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주거개조 지원 신청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손잡이 하나만 달아도 생활이 훨씬 편해질 상황이었는데 3년 넘게 그냥 불편하게 사셨던 겁니다. 신청만 했어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아서 집을 고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 할머니가 신청서 쓰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 나라가 이런 걸 해준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확대되거나 금액이 오른 어르신 복지 제도만 따로 정리했는데 특히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동시에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만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제도들 전부 기한이 있어요. 올해 안에 신청 안 하시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소진되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이 9월에 다 소진돼서 10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만 이름 올리고 1년을 기다리셨어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신청 안 하시면 다음 기회는 내년인데 그런데 내년에는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제도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1년에 최소 5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절약하거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영상 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는 소득 기준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뒤에 나오는 건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제도는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사고 났을 때 보상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는 순간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놓치게 되고 그게 1년에 몇백만 원 차이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각서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복잡하지 않도록 기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본론 1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제작성.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들어서면서 예산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그만큼 참여 인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올해 총 103만 개의 일자리가 공급되는데 작년보다 약 15만 개가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종류가 하나가 아니에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받는 금액도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유형인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준으로 월 최대 27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시고 월 30시간 기준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공원이나 거리 환경 정리,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지킴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급식 배식 도움 이런 일들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 없고 건강하시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건 공익활동형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금액도 더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유형은 월 최대 71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하루 4시간,
월 60시간 정도 일하시면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장보기를 도와드리는 돌봄 지원, 학교 앞에서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스쿨존 지킴이 같은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조금 특별한데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반찬 가게를 하거나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인데 이 경우에는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잘 되면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초기 창업 비용이랑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크지 않아요. 네 번째는 민간 취업형입니다. 이건 올해부터 새롭게 확대된 유형인데 일반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시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으로 올해 약 8만 개의 민간 일자리가 연계되어 있고 임금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됩니다. 자,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조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 기준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넓어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2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 341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넓은 기준이냐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으시고 기초연금 월 30만 원 받으셔도 충분히 해당됩니다. 심지어 자녀분과 같이 사시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어르신 본인의 소득만 계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청은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지역 노인복지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건강진단서인데 건강진단서는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되고 비용도 1만 원 안팎입니다.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대신 신청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일자리들은 나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살아도 되고 국민연금 받아도 되고 선착순이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받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올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월 33만 4,81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보다 1만 원 이상 오른 금액인데 이게 단순히 1만 원이 아니에요. 1년으로 계산하면 12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고 부부가 함께 받으신다면 24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감액되어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 때문인데 이게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여서 나갑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소득인 정액 기준도 완화됐어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9만 원 정도 기준이 올라간 건데 이 말은 작년에는 소득 때문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올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 어르신이 약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신청하신 분은 절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탈락했던 기억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 올해 다시 신청해 보세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바로 처리해드려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소득재산증명서류인데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공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자녀분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면서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고 노인 일자리 하시면서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단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이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데 그래도 최소 월 16만 7,405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올해 기초연금 기준이 완화됐고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는 가능성이 있으니 꼭 재신청해 보시고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는 지자체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혜택인데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약 180개 지역에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청률이 60%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 제도가 뭐냐면 일정 나이가 되면 지자체에서 매달 용돈을 주는 겁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나이만 되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10만 원을 드리고 경기도 성남시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0만 원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장수구는 만 80세만 넘으시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드리고 세종시는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께 매달 20만 원을 드려요.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인데 월 20만 원이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만 70세부터, 어떤 지역은 만 80세부터, 어떤 지역은 만 85세부터 주는데 소득 기준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소득 상관없이 나이만 되면 주고, 어떤 지역은 기초연금 받는 분들만 주고, 어떤 지역은 따로 소득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바로 알려드릴 거고 만약 해당되시면 그 자리에서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드려요. 필요한 서류도 거의 없습니다.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분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온라인으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복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신청하시면 보통 다음 달부터 통장에 입금되는데 빠른 곳은 신청한 달 말일에 바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초에 상담하신 83세 이순자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은 서울 강북구에 사시면서 효도수당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려서 신청하셨더니 매달 1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분 말씀이 손자들 과자 사주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91세 김철수 어르신인데 이분은 장수수당이 있는 줄 몰라서 3년 동안 못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 신청하셨더니 매달 20만 원씩 들어오는데 1년이면 240만 원이니까 3년 동안 700만 원 넘게 손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자체 효도수당 장수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꼭 확인해 보시고 나이와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보험인데 가입 안 했는데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거든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약 200개 이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보험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비율이 전체 사고 건수의 10%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이 뭐냐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서울 시민이면 서울시민안전보험, 부산 시민이면 부산시민안전보험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고 보험료 낼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혜택은 제대로 있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치시거나 돌아가시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나오고 화재 사고나 폭발 사고로 다치시면 치료비와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집이 피해를 입으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가 나도 보장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항목들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어떤 지역은 여기에 추가로 골절 진단비나 식중독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 사망 시 1천만 원, 자연재해 사망 시 1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부산시는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 최대 500만 원, 화재 사고 시 최대 1천만 원, 폭발 사고 시 최대 1천만 원을 보장해요. 그런데 이 보험 청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나 화재 사고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드리고 보험 청구 절차를 도와드려요. 필요한 서류는 사고 증명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정도인데 교통사고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하고 화재 사고면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초에 상담하신 74세 박용수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전거 타시다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셨어요. 병원 치료비로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시민안전보험 청구해 보시라고 안내해 드렸더니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보험료 한 푼 안 냈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니 정말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인천에 사시는 68세 김미경 어르신인데 집에 화재가 나서 집기가 일부 손상됐어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으로 청구하셨더니 수리비 300만 원을 받으셨고 덕분에 집을 다시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시민안전보험은 이미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사고 나시면 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보험료 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와 재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는 노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의료비가 부담되시잖아요. 특히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드는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인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께 수술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2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 341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한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쪽 눈당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하고 양쪽 눈 다 수술하시면 최대 24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여기에 추가로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수술 후 회복 물품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수술 받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수술 받고 나서 신청하시면 안 되고 꼭 수술 전에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백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그리고 의사소견서인데 의사소견서는 안과에서 진료 받으실 때 백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용으로 소견서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발급해 주십니다. 서류를 제출하시고 승인이 나면 수술 받으신 후에 영수증을 가져가시면 바로 입금됩니다. 백내장 외에도 다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틀니 지원 사업도 있는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이신 분들께 틀니 제작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보통 전체 비용의 3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 보청기 지원 사업도 있어요.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께는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초에 상담하신 76세 최영희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은 백내장 때문에 눈이 너무 안 보이셔서 생활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부담되셔서 계속 미루고 계셨는데 제가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제도를 알려드렸더니 바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쪽 눈 수술하시고 24만 원을 지원받으셨는데 이분 말씀이 50년 만에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김동식 어르신인데 이분은 틀니가 필요하셨는데 비용이 부담되셔서 그냥 불편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틀니 지원 사업을 알게 되셔서 신청하셨더니 본인 부담금 30만 원만 내고 틀니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수술 전에 신청하셔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틀니 보청기 지원도 있으니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문의해 보세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는 주거 지원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집 안에서 생활하시는 게 점점 불편해지는데 문턱에 걸려 넘어지시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시거나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주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장애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이건 새로 지어진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건데 올해 전국적으로 약 5만 호가 공급됩니다. 무장애 임대주택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 편하게 설계된 집인데 문턱이 전혀 없고 화장실과 현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복도가 넓어서 휠체어로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인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25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 약 35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한데 생각보다 기준이 넓어서 많은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임대료도 시세의 3,040% 수준이라서 부담이 크지 않고 입주하시면 최소 20년 이상 거주하실 수 있어요.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는데 추첨제로 선정되기 때문에 신청하신다고 다 당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살고 계신 집을 개조하는 주거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이사 가기 싫으신 분들이나 임대주택에 당첨 안 되신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어르신이 생활하시기 편하게 고쳐드리는 겁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인데 이 돈으로 화장실이랑 현관에 손잡이 달고 바닥 단차 없애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로 교체하고 필요하시면 경사로도 설치해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되지만 일반 저소득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약 2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인데 신청하신 순서대로 선정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셔서 주거 개조 지원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지 상담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정도인데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인이 나면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 기간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끝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초에 상담하신 79세 이정숙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은 무릎이 안 좋으셔서 화장실 갈 때마다 넘어질까봐 무서우셨대요. 그래서 주거 개조 지원을 신청하셨더니 화장실과 현관에 손잡이를 달아주시고 바닥 단차도 없애주셨는데 공사비로 350만 원 정도 나왔지만 본인 부담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이제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안심이 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장애 임대주택은 추첨제이고 주거 개조는 선착순이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며 두 가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비용 부담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는 교통비 지원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병원도 가야 하고 자녀 집도 가야 하고 외출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교통비가 부담되시잖아요.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KTX와 SRT 시니어 할인입니다. 이건 만 65세만 넘으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소득 기준도 없고 별도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차표 끊으실 때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데 평일에는 30% 할인, 주말과 공휴일에는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코레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실 기준 정상 요금이 59,800원인데 평일 시니어 할인을 받으시면 41,860원으로 약 18,000원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만 왕복하셔도 7만원 이상 아끼시는 거고 1년이면 80만원 넘게 절약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예매도 가능한데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표 예매하실 때 생년월일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됩니다. 창구에서 표 끊으실 때는 신분증 보여주시면 되고 만약 할인이 적용 안 됐다면 직원분께 시니어 할인 적용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교통카드 무료 또는 할인 제도입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다른데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시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시내버스는 무료 또는 할인이 적용되고 부산시도 만 65세 이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무료라고 해서 아무 카드나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어르신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당일에 바로 발급해 주십니다. 발급비도 무료이고 만약 카드를 잃어버리셔도 재발급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택시 이용권 지원입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시행 여부가 다른데 서울시는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께 월 10만원 상당의 택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 만 75세 이상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택시 이용권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 승인이 나면 매달 이용권이 충전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초에 상담하신 73세 박철호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은 손자를 보러 부산에 자주 가시는데 그때마다 기차표 값이 부담되셨대요. 그런데 시니어 할인을 알게 되신 후로는 평일에 다니시면서 왕복 36,000원을 절약하시는데 한 달에 2번 가시니까 월 7만원 이상 아끼신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예전에는 기차표 값이 아까워서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줄 때만 갔는데 이제는 언제든 훌쩍 다녀올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순덕 어르신인데 이분은 매일 지하철과 버스로 복지관에 다니시는데 교통카드 무료 혜택 덕분에 한 달에 10만원 이상 절약하신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KTX SRT는 만 65세 이상 누구나 할인받을 수 있고 지역별 교통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야 무료 적용되며 택시 이용권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7가지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효도수당, 시민안전보험,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교통비 지원. 이 중에서 어르신께 해당되는 게 한두 가지는 꼭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제도들 알고만 계시면 소용없어요.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들 대부분이 선착순이거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작년에도 9월쯤 되니까 예산이 다 소진돼서 10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1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움직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세요. 첫째, 시민안전보험은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까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 혹시 사고 나시면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세요. 둘째, 교통비 할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적용되니까 다음에 기차 타실 때나 지하철 타실 때 꼭 활용하세요. 셋째,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 가능하니까 오늘 당장 전화해보세요. 넷째,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도와주시니까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다섯째,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 지원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필요할 때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자녀분께 부탁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십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한 것들이 많으니까 직접 가시기 힘드시면 전화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제도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세금 내면서 만든 복지 제도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만든 거고 신청하시는 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혜택들을 받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느껴요.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사회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올해 초에 상담하신 75세 김영수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나라를 위해 세금 내고 살았는데 이제 나라가 나를 돌봐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82세 박순덕 어르신은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시면서 매일 아침 디지털 돌봄 로봇이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말을 걸어주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도 모르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하는데 자녀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대리 신청도 되니까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 그냥 지나치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평생 세금 내면서 만든 복지 제도인데 정작 받을 사람들이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신청하시면 올해 안에 바로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혜택을 받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이미 해봤어요 하셔도 괜찮고 이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하나하나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댓글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도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신청하셔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복잡하지 않게 기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